압수수색 영장 기재 사실을 보니까 이게 그 변호사로서 봤을 때 일단은 법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그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문제된다고 하는 것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가지고서는 그 윤석열, 김건희가 공모하여서 그래서 피의자 이준석 그리고 뭐 윤상현 의원 그 공천관리위원장이죠. 그 당시와 공모하여 가지고서 피해자 국민의힘에다가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게 기본 취지인데, 그런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였고 당대표는 공천 권한이 있고, 그리고 또 물론 피해자를 국민의힘은 어쨌든 간에 별도의 비법인 사단이긴 하지만은 우리 저희 이준석 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공천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어떠한 업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리고 사실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준석 대표는 작년에도 뭐 이미 이제 보도됐다시피 검찰에 출석하여서 모든 사실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받았고, 그리고 요번에는 최근에는 7월 16일인가요? 그때는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통화 녹음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이 절차에 있어서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그 압수수색의 범위는 뭐 의원실과 자택들 뭐 하고 뭐 내용도 전자정보들이나 너무 다양하게 많아가지고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나? 특히나 사실 명목상 피의자지만은 이거는 고발이 됐기 때문에 피의자인 것이지 실제 형식은 참고인에 불과할 텐데 이 범죄 사실 구성 자체가 다분히도 그 영장을 받기 위해서 법리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특검팀은 이미 제 연락처를 다 알고 있고 7월 16일에 이미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일단은 최초 영장 집행을 하면서 어떠한 그 저의 변호인에 대한 통지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에 대한 통지도 반드시 있어야지만 적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적절하게 준항고 절차 등으로 다툴 예정이고요. 일단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대표는 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니까 뭐 성실히 협조했고, 기타 뭐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사법정의 실현하고 형사사법권 뭐 실행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더 바라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방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거나. 네네.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나이땡 볼 때 연기라는. 되셨을까요? 변호사님, 그러면 그 대표님이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네. 뭐 윤정 부부랑 좀 어떤 연락을 뭐 취한 게 전혀. 그러니까 뭐 그 연락이라는 것이야 있지만은 그 김영선 공천과 관련하여라는 표현이 뭔가 김영선 뭐 시켜줘라라던가 뭐 김영선 뭐 관련해서라던가 그런 식의 지시나 그런 연락 자체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사용이나 이런 거는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사용 여부도 특검에서 물어봤거든요. 그것도 없다고 이미 진작에 밝혔고 실제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특별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거를 얘기하고 그럴 사이가 아닙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나? 오늘 영장에 네. 피의자랑 참고인 신분이랑 두 개 이렇게 아니, 피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피의자로만. 네, 피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근데 이게 피의자라고 하니까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일단 고발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공천 개입에 관여했다라고. 그러니까 고발이 되면 형식적으로 이건 절차에서 당연히 형식상 기재는 피의자로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 결과에서 검찰에서 진행할 때부터 피의자라고 볼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참고인 지위에서 계속 하였고, 강제 수사도 당연히 없었죠. 그리고 또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몇 번씩이나 거듭 얘기하면서 자료 제출도 성실히 했기 때문에 이 영장이 이렇게 나온 게 참 의아하고, 그게 마침 정권 초기에 그 정권의 모든 힘이 다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특검에서 영장에 윤석열 전 후보의 공범이라고 적시를 한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공모 관계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법리적인 부분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결국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라는 셈인데 그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려면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법리적으로 왜냐하면 위력을 행사하면 그 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력을 행사했는데 거기에 또 공모했다 이러는 겁니다. 공모해서 가담을 했으면 그냥 공모라는 관계가 성립할지 모르겠는데 공모를 했다면은 그 이상의 다른 사정, 그러니까 업무방해 외의 다른 사정에 대해서 특별한 뭐가 없다면은 그냥 이준석 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한 겁니다. 실제로 공천권을 그렇게 행사했다라는 취지로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공천에 특별히 관여하거나 그런 거 없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그 본인의 그냥 그 권한을 적절히 행사해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채널이 승진섭인데요. 네. 오늘 그 압수수색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네. 비어 있다고 네.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혹시 압수물 같은 거 어떤 거 가져가고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 일단은 뭐 이준석 대표 워낙 그 전자기기 같은 거 좋아하니까 과거 핸드폰들, 그 현재 핸드폰도 있고 현재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 위법이 있다고 보여가지고서 그건 이제 절차 다툴 예정이고 그리고 뭐 하드디스크나 뭐 USB 같은 경우에는 다 봤는데 내용이 특별히 없어서 USB는 안 가져가고 그리고 뭐 대충 그 정도 다 전자기기들입니다. 뭐 노트북은 한 3대 뭐 이렇게. 하드는 가져갔고 USB는 안 가져갔고. 예, USB 하드는 지금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렇게 협조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 수사 절차를 하는데 거기서 뭐 저희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의 다른 협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헌법기관인데 다양한 기밀 정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절차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협조해주고 그냥 그 정도에 딱 그쳤습니다. 네. 그 혐의명을 좀 정확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장이 적시되는 거. 다양한데 근데 이준석 대표에 한해서는 업무방해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피의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또 이제 저희와 무관하게는 이제 그 정진석 또 누구 있었더라. 근데 뭐 저희 무관한 부분은 제가 안 보니까 그냥 뭐. 근데 다 공천 관련해서 어쨌든 개입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크게 가더라고요. 네. 한 몇 분 정도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총 3개 범죄 행위에 그래서 처음은 4개, 나머지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6명, 총 6명 사람 수로는 그 세 개의 범죄 행위라는 게 네. 그러니까 2022년 그 보궐이랑 뭐 네네네 그런 식으로 선거별로입니다. 선거별로. 그럼 총선까지 총 3개인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제가 그 시기를 정확히 외우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이니까 이준석 대표가 관여된 사건에 집중해서 봤거든요.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네. 그 명태균 씨랑 네. 소통하고 네. 김영선 전 의원이랑 만나고 이런 네. 좀 드러난 사실들이 있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는 뭐 검찰에서 소명하셨고 충분히 소명하고 검찰 조사 때도 저희 제가 출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출석 사실도 바로 밝히지 않고 그런 이유가 검찰이 수사는 당연히 미래응성이 중요하고 내밀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수사 진행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서 그 언론에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에 조사를 받을 때 구글 캘린더, 구글 타임라인 있지 않습니까? 구글 타임라인 같은 걸로 비교해 가지고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말하는 내용이 그 일시나 장소 같은 것이 맞지 않으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담당 검사는 충분히 사실관계를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게 11월이었나요? 12월이었나요? 그때 조사 받은 다음에 동부지검 가는 거 대충 아실 테니까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다른 추가 조사를 문의하는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의 형태로 진행하니까 이게 오히려 수사에 협조했더니만은 통화 녹음 일부를 근거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영장을 치기 위한 구실로 이렇게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